와, 여기 있는 건 같은 모양들이 다 일렬로 깎고 조이고. 좀 더 쓰세요. 조금 더 수술을 밀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가지고 효도 수술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그런 말씀도 많이 같습니다. 하시죠. 대구성 메트로병원의 김태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잘못 보신 분들은 공구상이 아닐까. 무슨 그렇죠? 철제 제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떤 물건들인가요? 이 모든 장비들이 음. 단 하나의 무릎에 이 인공관절 하나를 넣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수술에서 예. 제가 뭐 쓰고 있는 장비들이니까. 지금 앞에 놓인 게 이제 인공관절입니다. 이게 그냥 관절이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인공관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깎아서 예.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란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의 무릎을 수술하기 위한 한 세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거 제가 만져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예. 전골에 예. 이쪽에다가 이제 뼈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깎을 때 네.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펀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 위치를 맞춰서 이제 이 홈을 파서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똑같은 모양들이 다 일렬로 한결같이 배열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뼈의 크기가 다르고 예.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이제 달았는 부분을 다 절제를 하고 예. 인관절을 할 때 본인한테 가장 맞는 정확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네. 이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술 과정에서도 되어보고 실제로 괜찮아야지 진짜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어쨌든 여기 보면요, 전부 다 뭐 진짜 깎고 조이고 아유, 뭔가 하는 그런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형외과는 목수라는 얘기를 많이 목수. 하죠, 친구들이. 예. 이토록 많은 장비들이 동원돼서 인공관절 하나를 또 만들어서 예, 몸에 이렇게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예.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 수술을 얘기할 때 예. 정말 못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면 끝까지 수술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잘못된 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공관절 또한 그렇습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거의 100명이면 100분 다 안 인공관절 수술은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미뤄라 이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오시고 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제가만 인공관절 받아야 된다면 하기 싫죠. 어. 예,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이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봐서는 예.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수술하는 여러 가지 그 고려 대상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리 위에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렇죠. 여기 가서 예. 해놓으면 뼈도 튼튼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도 튼튼해야 되고 예. 근육도 튼튼해야 되고 그런데 나이가 만일 예를 들어서 85세 연세가 많으시다.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회복도 늦을 회복과 뿐더러 재활까지 다 견딜 수가 통증도 있으시나. 굉장히 오래 느끼세요. 아.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이 심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적절할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데 네. 그 적절한 시기를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인공관절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를 수술을 한번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쓸 수 있는 나이가 최고겠죠. 이거 평생 못 쓴다면서요? 처음 초창기에 3, 40년 전에 쓰던 인공관절들은 수명을 10년 정도 받고 10년. 최근에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보는데 예. 죽을 때까지 다시 손을 안 댔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수술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썼으면 좋겠으니까 네. 대략적인 평균 수명을 85세 정도 길게 보면 90세라고 봤을 때 그 이 인공관절의 대략적인 수명하고 맞춰서 그때 되면은 활동량도 다소간의 인공관절의 결함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활동량이 되시지 않을까요? 아유 그럼요. 50대 후반의 1년 사용량은 80대 환자분들의 3년 내지 5년 사용량보다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65세에서 70세의 수술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90까지 사신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잘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좀 더 쓰세요. 조금 더 수술을 밀어보세요. 인공관절 안 하고 할 수 있는 치료법들, 이제 줄기세포 치료법을 포함해서 주사요법이라든지 근력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65세까지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반면에
70세가 넘으셨어요. 네. 7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무릎이 다 달았어. 예, 예. 70세가 넘었는데 덜 달았는데 인공관절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다 달았는데 7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은 지금 수술하시는 게 좋다. 이 수술을 1년, 2년 미뤄봤자 그 기간 동안 진통제, 소염제, 약만 많이 드시게 되고 고통이 심해서 덜 걷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다른 데도 병이 오고 못 걸으면은 혈압도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70이 넘었는데 무릎이 다 달았는데 이것을 수술을 뒤로 미루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죠. 어렵지는 않습니까? 수술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 쉬우면 아, 뭐 그 이제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저 정형외과 영역에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장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술기상에서 이제 테크닉을 가장 요하는 수술이라고도 보는데 1mm, 2mm 차이로도 환자분들이 나중에 불편감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느끼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수술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아주 막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시간이 10시간이 걸렸어. 예. 그럼 좋을까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예. 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지혈대라고 해서 피를 안 통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빨리 수술하기 위해서 하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지나면은 이제 피가 안 가니까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 타임에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언뜻 봐도 이 두 가지 모형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건 관절 전체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 한쪽만 이렇게 대체하는 것 같아요. 예, 부분 치환술입니다. 부분 치환술. 예, 전 치환술, 부분 예. 치환술이죠. 이 부분 치환술은 무릎 안쪽입니다. 이쪽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이게 오자 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오자 다리이신 분들에서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오자를 교정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다 달았는 경우는 요 부분만 많이 달았는 부분만 네. 인공관절을 작게 해서 뭐 뼈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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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게 깎고 적게 넣죠. 연골도 인공 연골도 적습니다. 수술 자체가 더 작아지죠. 네. 예, 절개 부위도 작아지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피부를 절개해서 예. 봉합할 때까지 의사의 실질적인 수술 시간은 이렇게 부분 치환술이나 전 치환술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1시간 내외, 길면 1시간 30분 정도. 그러면 사전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면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깎고 붙이고 봉합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걸립니까, 시간이?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아, 거긴 한데 예, 예. 좀 이제 몇 년간 이게 숙달되어 아, 있는 예. 닥터들이라면은 그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보다 더 이제 속도가 빠른 분도 있고 고령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관절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예,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를 해가지고 음.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렇죠. 내과적인 질환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하고 이제 무릎 자체에서 뭐 감염 소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죠. 토탈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뭐 서두른다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모든 검사가 끝나고 아, 바로 수술을 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잘 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예후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겠지만은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뒤에 뭐 부작용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되는 네, 네, 네. 논문들 통계를 보면은 100명 수술하시면은 한 2-3명 정도에서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해리 이게 이제 빠져나온다든지 네, 여러 가지 네.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수술도 있지만은 1대1 맞춤형 인공관절, 로봇 수술 이런 부분과는 어떻게 또 비교해서 설명하시나요? 1대1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예.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뼈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CT나 이런 걸 찍어서 뼈 모양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모양에 맞는 인공관절을 만들어냅니다. 예, 예. 주문을 해서 음.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그런 시도인데 네. 저는 1대1 맞춤형 인공관절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뼈가 아무리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런 인공관절들이 사이즈라든지 뭐 남녀 관계 이런 차이라든지 네. 두께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인공관절은 실제로는 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봇 수술은요?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죠? 요즘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TV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로봇 수술 장면 혹시 보셨어요? 수술실의 장면? 로봇 팔이 들어가서 그렇죠. 로봇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갖다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파일럿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하듯이 예, 예. 뒤에서 내가 이것을 끼고 내가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배 수술이라든지 심장 수술 이렇게 우리 손가락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미세하게 들어갔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혈관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 정밀하게. 예, 정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상대적으로 좀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뼈를 자르는 수술에 있어서는 예. 로봇이 들어가고 이걸 자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로봇이 내가 조정을 해갖고 막 하는데 뼈를 잡고 있는 게 흔들렸어. 예. 그럼 얘가 이걸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수술할 때도 이거를 절단을 할 때 조금 힘을 줘서 이쪽으로 힘을 주냐 저쪽으로 힘을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인공관절에 있어서 로봇 수술이 대중화되려면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원장님은 그러면은 뭐 로봇 수술 같은 걸 더 선호하시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로봇 그건- 수술은 지금 거의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99%에 무릎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네, 아. 직접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이 무릎 관절 수술하는데 집 한 채 값 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 예. 예전에. 예.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아, 예. 잘 돼 있고 이제 외국 이런 인공관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도 정부에서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이 가격을 많이 깎아요. 아, 예, 예. 실질적으로 총 진료비로 따지면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보겠지만 입원비, 수술비 다 합쳐서 환자 부담은 3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환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재활 기간이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대구 수성 메트로병원 김태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